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LA 항구의 컨테이너 적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곧 집행될 기간산업 기금 배분에서 연방정부의 야심찬 목표인 소수인종 커뮤니티에 대한 공정한 분배 룰이 적용되기 쉽지 않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살해한 리튼하우스 재판 배심원 판결 이후에 사회 혼란이 우려됩니다. 지금 배심원 판결 중입니다. 아시안 음식에 대해 차별적 반농담을 한 이 케이스를 맡은 판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을 살해하는 애니메이션을 트위터에 올렸던 공화당 하원 의원을 소위원회에서 쫓아낼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오늘 치러집니다. 10월의 소비는 3개월째 성장세입니다. 바이러스는 치료약 등 일부는 긍정적이지만 어린이 발병률을 포함해 전반적인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부정적 요소가 여전히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외교 보이콧을 한다는 발표를 곧 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사진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음모론, 그 QAnon 샤만이라고 불리는 뿔 달린 그런 차림을 했었던 그 사람이 지금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했습니다. 3년 징역형. 의사당에 들어가서 메인 홀에서 중앙 이제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고 하는 3년 징역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금 한 거의 700개 케이스가 재판이 돼야지 되는데 이런 형태가 시작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먼저 기간산업에 대해서 전해드리겠는데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구가 있고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적체 현상 여러 가지 팬데믹 이후에 원인으로 생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도 기간산업이 필요한 것이고 장기적인 기간산업 안에는 소수인종 커뮤니티는 어떤 것을 봐야지 되는가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부터 전해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항구에서 화물선 컨테이너들이 그냥 막 쌓여 있죠. 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어떤 컨테이너는 내려오기는 했는데 어디에 그대로 있고 이 문제가 물론 트럭 운전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열차, 철로, 하이웨이가 다 해결이 돼야지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최근에 로스앤젤레스와 LA 롱비치 항구에서 이 같은 화물선 내지는
화물 컨테이너 적체 현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한국 관계자들이 투표를 해서 11월 15일 엊그제부터 이제 컨테이너를 뭐 엿새 이상 두고 뭐 아흘에 이상 두고 하면은 뭐 하루에 컨테이너 하나당 $100 벌금을 물게 하고 이틀이 되면은 $200가 되고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를 배에 실어 오겠습니까? 어떠한 그 비즈니스 업주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물론 이제 선주에 그 해당이 되는 거지만 나머지는 그 선주에게서 물건을 하역받아서 뭐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소매업자들도 이거 우리한테 불똥이 튀는가 굉장히 걱정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벌금 부과가 있자 어떠한 형태로든 이 하역 같은 것이 쉽게 돼서 지금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그 해운사에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고 나서 선창가에 대기 중인 컨테이너의 25%가 줄어들었습니다. 95,000개 그 컨테이너 아주 크잖아요. 그 안에 물건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95,000개였던 것이 71,000개로 줄어들었고 어제 이제 그 항만 관계자들과 그 핏 브리저지 연방교통부 장관이 컨퍼런스 콜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화물선이 아흘에 이상 대기하고 있는 것은 29% 그러니까 3분의 1 거의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빈 컨테이너 빨리 이제 뭐 치우고 물건 다 빼내고 다시 그 빈 컨테이너를 아시아로 보내게 되겠죠. 그래야 또 다른 물건이 오고 하니까 보통 그러한 그 컨테이너가 35만 개 정도 한 달에 뭐 거래가 된답니다. 이 롱비치 LA 항구에서 화요일 어제를 기준으로 컨테이너 쉽 그러니까 화물선이 대기하고 있는 화물선은 LA와 롱비치 항구에서 하역을 기다리면서 80넉 대랍니다. 이것도 보통 때보다는 많은 거죠. 그런데 최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대의 화물선이 뭐 물건을 컨테이너를 내리지조차 못하고 대기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좋아진 그 형편이죠. 그렇지만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로스앤젤레스와 LA 항구도 뭐 하역 작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겠다. 공급망 적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었던 연방정부의 약속은 그대로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어떠한 그 부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또 동시에 지원도 하겠죠. 연방정부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빨리빨리 물건을 이제 그 도시로 마켓으로 마켓 선반으로 얹게 하는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같은 정책과 연방정부의 규정과 지원을 현실화하려면 마지막에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롱비치와 LA 항구에서 오케이 밤에 일하면 뭐 수입도 많고 하니까 일하겠어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24시간 일하는 것을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현재 19시간만 가동을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와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리고 또 창고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창고의 그 상태도 비어있는 베이컨시 같은 것도 운전자인데 트럭 기사는 하루에 11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버타임을 하고 싶어도 미국 연방법에 따라서 11시간만 일해야지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전히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어제 그제 이제 월요일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뭐 어제는 뉴햄프셔 다 뭐 완전히 그 위험해서 막아버린 그 다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은 또 디트로이트로 갈 텐데 이러한 기간 산업 안에 뭐 170억 달러가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구, 롱비치 항구에도 연방정부의 기간 산업 안에 포함됐던 돈의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 전체 그 돈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오늘 그 대통령이 그 가죠. 대통령이 오늘은 디트로이트의 제너럴 모터스의 어떠한 또 공장에 가서 기간 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뉴욕타임스의 이 기사가 굉장히 그 주목이 됩니다. 기간 산업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소수 인종 커뮤니티, 이때는 가장 중심적인 커뮤니티는 흑인 커뮤니티가 되죠. 여기에 어떻게 앞으로 연방정부가 돈을 쓸 때 공정하게 그 기금을 배분할 수가 있겠는가, 배분을 하겠다, 정말로 야심찬 계획을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가 아주 자세히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한 것을 보면은 그게 연방정부의 그 마음과 그 비전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기에는 장애가 많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장애는 연방정부는 그런 비전과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돈이 배분되고 나서 상당수 액수의 그 돈은 주정부라든가 로컬 정부가 마음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종차별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다리를 놓거나 다리를 새로 보수공사를 하고 하이웨이, 항만, 철도길을 놓고 하는데 인종차별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무슨 인종차별이 들어가 있지라고 얼핏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많이 계시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뉴욕타임스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하이웨이를 지을 때 뭔가가 들어온다 하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이웨이가 들어오고 확장공사가 되면 우리 장사가 잘 되겠네를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양날의 칼이죠. 그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길이 확장되고 뭐가 되고 하려면 그 주변에 역사적인 무슨 유적지가 파괴가 돼야지 된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야지 되고, 학교도 없어져야지 되고, 집도 굉장히 많은 그 집이 없어져야지 되고, 그리고 그것도 그럼 길을 여기까지 놓고 하면은 그럼 그만큼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베네핏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 베네핏은 그리하여 그 옆에 부자 동네로 간다던가, 그 옆에 흑인이 아닌 백인 동네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왔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에 환경도 파괴하고, 그 바로 커뮤니티 가까운 곳은 환경 파괴가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치잖아요. 영원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길을 놓고 하이웨이를 놓으면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원에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경제적인 이득은 다른 옆 동네로 간다던가, 이렇게 한 것을 연방정부에서 지금 소수인종 커뮤니티에도 과연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이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공론화하고 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1조 2천억 달러 가운데서 거의 반이네요. 정확하게 반이네요. 6,600억 달러 정도는 교통부에 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교통부에 배당이 되는데 주로 이제 각 주정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정부에 배당이 되는데, 그 주정부가 원래 인종차별적인 성향이 강했던 주라면 어떻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고, 이게 갈려지겠죠. 그런데 6,600억 달러 가운데서 또 210억 달러 정도는 교통부에 허가가 있어야지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교통부에 신청을 하겠죠. 어떠하게 하겠다 할 때 이제 이 교통부에서, 연방교통부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이것보다 더 많은 2배는 그냥 막연하게 주정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정부가 이렇게 보고 우리 주위에 어디도 길이 헐어 있고 어디도 길이 헐어 있는데 베버리힐 쪽으로 가는 것을 조금 해줄까, 아니면 사우스 LA, 센트럴 LA로 가는 것에 보태줄까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은 주정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도 별도로 9억 50억 달러를 20개가 넘는 주정부 그 프로젝트에 연방정부가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후변화와 연관돼서 그런데, 기후변화와 연관돼서 환경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딱 열어서 결론을 보면은 이게 소수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에 배당이 되느냐,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에 이득이 되도록 배당이 되는가, 딱 나중에 결론은 그것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처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오히려 이 부분, 그 6월 달에 9억 50억 달러를 연방 정부가 주정부 프로젝트에 배당하는, 여기에 이제 인종차별을 하지 않도록 한 것,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가장 도드라진 처음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게 바로 휴스턴의 어떤 그 하이웨이 건설을 연방 정부에서 중지하도록 한 겁니다. 하이웨이 뭐 45를 확장을 하는데 연방 정부가 조사를 쭉 해봤더니 환경 결과 등등을 해봤더니 천체의 집을 파손을 했어야지 되고 344개의 비즈니스도 완전히 파괴해야지 되고 교회 5군데, 학교 2군데를 파괴해야지 되는데 이게 백인이 아니라 소수 인종에게 굉장히 해가 된다는 겁니다. 해서 지금 일단 그 홀드를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리더들은 무조건 우리 여기에 길이 들어온다 하면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뭐 미국 각 지역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뭐 루이지아나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사업을 해서 돈은 벌지만 사는 곳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LA 폭동 때 많이 겪었었던, 한인과 흑인 사이에 겪었었던 그런 일입니다. 왜 사우스 LA에서 돈만 벌어가고 우리를 문화 차이에서 그런 것도 많은데 경멸하고 손도 안 받고 뭐 웃지도 않고 뭐 눈도 안 마주치고 집은 저기 좋은데 부자 동네 가서 살아,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좀 줄여보고 없애보이려고 하는 그런 그 바이든 행정부의 비전이 이번에 기간 산업 안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일부는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트 브리저지 교통부 장관이 또다시 어제도 강조한 것이 소수 인종이 있는 그 커뮤니티에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 흑인 커뮤니티 쪽에 있는 뭐 프리웨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완전히 새로 짓고 확장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아주 그 망가져 있는 것을 보수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의논들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 다니시는 프리웨이 길과 내가 그 살려고 하는 집으로 가는 그 길, 나의 사업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험한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돈은 벌지만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가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잖아요. 이건 여러 가지 격차를 연방 정부에서 줄이는데 이제 바로 기간 산업 안도 이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더 큰 기간 산업안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그 기간 산업안은 일단 그 하원에서 내일이나 모레 투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역시 소수인종과 연관이 있죠. 사회복지 지출안이라든가 또 여기에도 기후변화에 관련된 그 어떤 기금안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산업안도 그냥 막연히 기간산업안 뭐 길이 뭐 어디 나랑 놓여주는데 나랑 상관이 없는가? 상관이 있지. 상관이 왜 없겠습니까? 아주 커 보이는 모든 역사와 정부의 계획은 모든 국민에게 다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에게는 상관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민자들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행정부는 굉장히 이민자들에게 잘 대해주고 좀 포용적으로 대해주고, 어떠한 부분적인 오점이 있는 것은 부분적인 오점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민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장점은 다 없어지고 단점만, 그리고 억압을 하죠. 그건 지금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과거 어느 나라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신라 때 뭐 가야, 금관 가야 이런 것도 말하자면 어떤 위정자가 그 금관 가야 사람들을 포용해야지 된다 하면 그들에게 너그러운 정책을 하고, 아니면은 완전히 내쫓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지금 기간 산업안을 구상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샴푸형이 아니죠.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이 아니라 그건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야지 되겠죠.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지금 배심원 그 재판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뉴스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 큰 줄기에서 좀 스며들어 왔다 하는 가지 정도를 오늘의 미국에서 때로는 다루고 때로는 다루지 않을 때도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이 내용 가지 같아 보이지만 줄기일 수도 있는 그 리튼하우스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송 시간에 말씀 제대로 못 드렸었던 것, 오늘 중요한 결정 나오니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왜 3개월이 아니라 보니까 의사당에 들어가서 폭동 사건을 일으켰던 뭐 큐어난 샤만이라고 불리던 제이콥 찬슬리 씨가 41개월이니까 3년 넘네요. 3년 5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미 한 9개월 이상을 복역을 했었고, 검사는 51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이제 지금 선고가 41개월로 10개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선고를 받은 그 형량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지금 Black Lives Matter, 또 self-defense가 이때의 자기 방어라는 것은 총으로 나를 방어한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었던 위스콘신 크노샤에서 Black Lives Matter 시위를 하는 시위대를 17살 그 청년이 지금 뭐 법정에서 마지막 그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그 카일 키트나우스라는 18살 이제 피고죠. 피고가 두 사람을 살해를 하고 총 갖고 있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자신의 총을 빼앗아서 내가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총을 쐈다는 거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총은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부상만 당하고 지금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데, 유죄냐 무죄냐, 자기 방어냐 아니냐 주마다 다른데, 이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백인이 무척 많은 주이고 노조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진보적인데, 그런데 또 총기에 관해서 그 자기 방어에 대해서도 자기 방어 권리를 무척 그 강하게 보호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언제라도 판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유죄냐 무죄냐 거기에 따라서 뭐 종신형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개의 카운트니까 5개의 혐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형량을 받을 수가 있는데, Black Lives Matter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당연히 유죄다라고 하지만 셀프 디펜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유죄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이 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루스 슈레더 판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제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었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 숨진 피해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판사가 약탈범, 방화범, 시위대를 폭도 이렇게 부르는 것만 허용을 했습니다. 대신에 변호인들에게는 변호인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검사에게는 피해자라고 부를 수 없도록 하고, 변호인은 폭도, 약탈범, 방화범 이렇게 부르게 하면서 물론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피해자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변호인 팀에는 약탈범, 뭐 방화범,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하면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죠.
이 배심원들이 느끼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것도 있고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롱비치 항구, LA 항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루스 슈레더 판사가 이제 그 처음에 그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하고 할 때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점심시간, 뭐 휴정시간은 얼마나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판사가 마치 그 농담하듯이 그 브루스 슈레더 판사인데 그 올해 나이가 75세고 위스콘신주에서 가장 오래 최장 근무자입니다. 선거를 해서 계속 당선되고 판사들은 원래 이 판사가 한 사람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서로 그 도전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후보 없이 계속 판사를 가장 오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점심시간 휴정 얼만큼이나 됩니까? 했더니 점심으로 아시아 음식이 그 안 오기를 바란다. 호흡 하면서 에이시안 푸드가 안 오기를 바란다. 원어브 롱비치 하버에 뭐 배에 들어있는 그만큼 너무 늦게 오지 않길 바란다 하는 시간이잖아요. 휴정 점심시간으로 얼만큼 해요. 배달 음식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이시안 음식이 롱비치 항구의 배에 아직도 있는 게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에이시안 음식을 싫어할 수도 있고 뭐도 있고 사람들의 상상에 따라서 그리고 배에 그렇게 오래 지연되어 있는 농담으로 한 건데도 농담 속에 잠재의식 같은 것이 들어있는가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매체를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롱비치 항만에 들어선 배들 중에 하나가 아시안 것이 아니길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고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롱비치 항구에 있는 배 안에 들어있는 아시안 음식이 우리의 점심이 아니길 바란다. 그만큼 빨리 점심 먹고 빨리 이거 다시 휴정을 풀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거기에 딱 이것을 예로 들었다는 거. 더군다나 이 재판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배드 애플들도 들어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 그런 에이시안 음식이 아니길 바래. 뭐 이런 형태로 하니까 충분히 이건 오해할 만한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또 하나는 여기 법정에 참전용사 있는가? 그 베테랑스 데이였던 것 같아요. 참전용사가 있는가? 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딱 그 리튼하우스 옆에 앉아있는 변호인단의 증언으로 나와 있는 한 사람이 나 그렇다 하니까 어디에 뭐 근무했냐 뭐 육군이다 하니까 뭐 박수 치라고 하고 사람들이 또 다 박수 쳐주고 이런 것들이 그럼 저 사람은 군인이니까 변호인 측의 그 증인이잖아요. 저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맞다. 지금 검사 측에서는 변호인 측의 증언을 많이 못 믿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판결이 나왔을 때 판사가 공정했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또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총기 권리, 인종차별, 경찰력이 그 공권력을 너무 심각하게 발휘한 이 모든 것의 재판에 있어서 이 판사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이것조차도 지금 이 그 판결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되고요. 그런데 이 판사는 그 브라운 슈레더 판사는 평소에도 뭐 농담도 많이 하고 특히 런치에 대해서 농담도 많이 하고 하기는 한다고는 하지만 그 판결에 있어서는 넌센스적인 그런 판결은 하지 않은 그런 판사라는 것은 있지만 어쨌든 에이시안 푸드가 아니길 바란다. 이러한 말이 뭐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 판결을 미국 전국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만약에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에 지지하고 찬성의 마음을 보내는 사람들이 또다시 여기에 불만을 품고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밖으로 나올 때 이게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재판은 아니니까 위스콘신주, 크노사 그쪽이잖아요. 그쪽이니까 그쪽에서부터 시위가 이어지면 쭈루루 도미노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이것은 뭐 인권 문제와 소수인종의 권리와 상관없이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약탈, 방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일어난다면 그런 것으로 지금 이 판결을 지켜보는 다른 그 큰 지역의 그 어떤 그 밀집돼 있는 그런 곳이 많은데 위스콘신이 지금 한 30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시위는 있겠죠. 어느 쪽에서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렇지만 30도니까 그다지 대규모 시위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아무튼 많이 있고 오늘 굉장히 핫한 뉴스입니다. 또 하나는
폴 거사라는 애리조나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 전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왜 유명해졌냐면 그가 애니메이션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는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신다 하더라도 뭐 민주당에서 아무튼 뭐 콜테스 가장 그 진보적인 의원이라면서 젊고 여자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폴 고사 의원이 인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짐작하십시오. 남자고 이 콜테스를 이민과 관련해서 이것도 또 이민과 관련해서 마치 그 칼로 검으로 살해를 하는 것. 얼굴을요. 누가 누구를 살해하는데 검을 쥔 사람을 본인의 얼굴을 넣고 그리고 검을 맞는 사람을 여자 이 콜테스 의원으로 놓고 이 비디오로 올렸어요. 이민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90초짜리 그 비디오인데 그 90초짜리 비디오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도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어제서야 CNN 방송에 등장해서 본인이 고사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하면서 이 사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위터에서 그런 거 내렸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 비디오가 올라간 다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사임해라. 뭐 당연히 뭐 사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케빈 맥카티가 어제 이 사람을 대변해서 한 얘기는 폴 고사 의원을 대변해서 한 얘기는 폴 고사 의원은 폭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하면서 아무리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 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왜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는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는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견책도 하지 않고 하니까 하원에서 오늘 투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두 군데 그 소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 한 군데는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와 같은 그런 그 소위원회거든요. 소위원회에서 그 해고시키는 감시개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천연자원위원회에도 소속. 보통 한 의원이 여러 개 그 소위원회에 소속됐잖아요. 여기서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아직 투표 결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화당의 분열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케빈 맥카티 최고 보스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가 리스 체니, 아담 킨징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찬성을 한 두 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은 나는 이 소위원회에서 쫓겨나는 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초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민주당 두고 보자 내년에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민주당 의원들 소위원회에서 쫓겨낼 거야. 이 의원도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소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그리고 13명의 공화당 위원회, 공화당 소속 의원인데 기간 산업 안에 찬성을 던져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지금 법으로 집행되고 있는 이 1조 2천억 달러에 찬성을 한 13명 의원들도 소위원회에서 그 자리를 박탈해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이쪽에는 있고 또 반대편에는 리스 체니라든가 아담 킨징어 같은 의원들이 있으니까 공화당이 얼마나 지금 분열됐습니까? 그런 거 보여주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추세 같은 것도 있고 시간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다음 섹션에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10월 달에 뭐 물건값이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이만큼이야 했어도 소비는 1.7% 9월 달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3개월 연속 소비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3월 달 이후에 한 달 소비 증가로는 가장 큰 폭입니다. 3월 달이라고 왜 말씀드렸냐면 마지막 그 경기부양책 체크 나오고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1.7%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하면은 그래도 0.7% 9월 달보다 10월 달에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1년 전과 비교하면 9.5% 증가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해피해하면서 18개월 동안 소비 안 하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자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을 어떻게 좋게 꾸미는 것.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 이쪽이 좀 활발해져야지 되죠. 식당은 별 변화가 없었거든요. 식당은 지금 7월 달부터 그냥 그럭저럭 하는 건데 라이브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여행, 뭐 운동하는 뭐 엑서사이즈 이런 분야가 지금 과거처럼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할러데이 여행으로 리바운드가 시작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 할러데이 시즌은 이렇게 볼 때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쇼핑이요. 지난해와 같지 않고 2019년과 비슷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것. 뭐 아무튼 이 정도이고요. 지금 스테이플 센터가 LA 뭐 레이커스하고 LA 그 클리퍼스의 홈 구장이잖아요. 이름을 부르기는 12월 25일부터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완전히 그 간판이 있죠. 거기 스테이플 센터라고 빨간 색깔 써 있는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은 내년 6월부터라고 하는데 crypto.com arena 스테이플 센터가 crypto.com 그 arena가 되거든요. 크립토커런시가 그 암호화폐잖아요. 실제로 싱가포르에 있는 그 암호화폐 플랫폼 그 회사가 돈을 대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뭐 악시오스가 보도한 것 보니까 뭐 얼마라고 하던가요? 뭐 7억 달러는 넘는다고 하던가요? 뭐 스테이플이 그 과거에 뭐 1억 얼마였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스테이플 그 스토어에서 파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뭐 볼펜, 신민이, 모든 종이니 다 팔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1999년부터 스테이플 센터였으니까 20년 전에는 스테이플 센터, 문방구와 같은 그런 것들이 딱 이랬다면은 지금은 이제는 크립토커런시에서 암호 이런 그쪽으로 지금 바뀌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조금 있으면 뭐 코인베이스 센터 이런 거 안 나온다고. 또 요즘에 뭐 이 트레이더에서 사람들 그 전부 그 무슨 뭐 라빈후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는데 거래요. 그 라빈후 센터 이런 게 안 나오리라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추세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 이름 바꿔서 간판 달 때 빨간 색깔로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뭐 빨간색이 예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크게 무엇인가를 할 때 눈에 잘 띄려고 하는 거잖아요. 못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좀 아름답게 신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이 비즈니스 업계에도 분명하게 시대 정신이 너무 뚜렷하게 그 박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지난 2주일 동안의 어린이 발병률은 22%가 늘어났고 적어도 21개 주에서 발병률이 뭐 10%가 늘어났는데 캘리포니아는 제외하고요. 그런 21개 주가 뭐 애리조나부터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어디가 있나요? 커네디컷, 버몬트, 웨스콘신 이런 주가 늘어나고 입원율이 더 중요하잖아요. 입원율이 지금 화요일 어제를 기준으로 48,000명이었는데 2주일 전에 3,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난 거예요. 12개 주와 워싱턴 DC의 입원율이 10% 이상 늘어났거든요. 뭐 알래스카라든가 인디아나주, 뉴저지주도 그렇고 사우스다코타 등입니다. 지금 이제 워싱턴 D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기 의무화는 다음 주 월요일에 끝낸다고 하고 뉴욕은 그 타임스퀘어에서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 올해는 그 스퀘어 크리스탈 볼 내려가는 것 보실 수 있고요. 내일 아침쯤에 식품의약국이 모든 성인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개 주에서는 백신 접종 그 연방 의무화 같은 것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바이든 행정부에는 아주 나쁩니다. 소송에 들어가고 하면은 보통 연방 항소법원 같은 경우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곧 그 관련 그 판결을 하게 될 제6 항소법원이 신시내티예요. 그럼 신시내티의 항소법원 판사가 16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정할 때 이렇게 투표로 그냥 하거든요. 무작위로. 오늘 있는 그 배심원 판결도 12명인데 배심원이 18명 중에서 12명으로 줄일 때 이제 이 그 피고가 이렇게 그 픽아웃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그 행정명령인
바이든 행정부가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하는 것에 대한 소송을 판결을 하는데 뭐 16명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픽하는데 센시내티 같은 경우는 항소법원 판사가 풀타임이요. 16명인데 풀타임 16명 판사 가운데서 11명이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입니다.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난 4년 동안에 여러 가지가 계속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관도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오바마 행정부 시대에 비어 있었던 뭐 연방 판사 지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판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공화당이 오바마 시대에 맡고 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다 해준 겁니다. 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연방 판사들 가운데서 그때 막 무작위로 하고 하니까 질이 좀 퀄리파이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공화당이 무척 많습니다. 이게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금방인데도 이제 이런 발표들이 슬쩍슬쩍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2월 4일에 시작이 되죠. 바이든 대통령 당연히 안 가고 미국의 정부 관계자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외교적인 보이콧입니다. 물론 선수들은 보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장에서 위구르에서의 학대, 홍콩 그런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때문에 티벳에도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5월 달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고 어떻게 대학살을 하는데 특히 위구르죠. 그래서 밀 롬니 공화당의 상원 의원은 유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렸었던 올림픽의 조직위원장이었잖아요. 이 사람도 우리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곧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하나 또 결과가 나왔다면은 뭔가 그 저널리스트들의 비자 내는 것은 조금 쉽게 그동안 이제 그 중국이 미국 저널리스트들 그 중국에 대해서 보도하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하는 것 많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논은 이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그 프리다 칼로라는 그 멕시코의 정말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그림을 그리고 저는 프리다 칼로 그림 볼 때마다 천경자 그림과 누가 먼저였는지는 계산해보고 많이 오버랩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 그 화가의 그림 가운데서 최고의 경매가에 팔렸답니다. 얼마라고 하나요? 3,490만 달러 자화상 그렸는데요. 남편 그렇게 속 많이 썩이던 남편 디에고가 여기 머리에 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